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에 빠지다 오세진입니다. 이 어색한 거 어떡해. 코너 속 코너죠. 책과 이야기에 빠지다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이겁니다. 짠! 시 읽기 좋은 날이라는 책이고요. 낡은 책에서 건져 올린 50편의 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런 시의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에세이와 함께 풀어낸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시를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시집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집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 속의 문구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속에 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은 좀 길게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나희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이 시를 여기 옆에 적어 놨고요. 그 뒤쪽에 관련된 에세이가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희덕.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빛깔들, 읽지 못한 마음들. 대학교 3학년 때였나? 대중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서로 등을 밀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다. 마침 등을 시원하게 밀고 싶었던 터라 흔쾌히 동의를 했고 먼저 그분의 등을 성심성의껏 밀어드렸다. 그러곤 내 등을 내밀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그분은 왼손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아무리 때는 오른손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왼손은 등의 어딘가를 짚는 자세가 나오는데 그분은 그냥 왼손은 놔두고 오른손만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런 행동은 곧 성의 없음으로 연결되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희미한 불쾌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럴 거면서 왜 서로 밀어주자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급기야 그 아주머니를 얌체 캐릭터로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옷을 입은 후 머리를 말리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주머니도 내 옆에 섰다. 그때서야 안경을 끼고 눈인사를 하는데 순간 깜짝 놀랐다. 사고를 당했는지 그 아주머니의 왼쪽 손목은 잘려져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20대엔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왠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깨는 것 같아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여서, 말투가 경박하게 느껴져서 등등 이유는 참 사소하면서도 다양했다. 문제는 단순히 거슬려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때때로 그딴 걸 근거랍시고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까지 멋대로 추측하고 재단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누가 나에 대해 함부로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감지하는 순간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쩌고 하며 분기탱천하는 웃기지도 않은 행태를 보여주었다. 가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멀리로만 지나친 복숭아 나무들을 떠올려 볼 때가 있다. 그로 인해 미처 보지 못한 순천의 빛깔들과 읽지 못한 여러 겹의 마음들과 알지 못한 잘린 왼쪽 손목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그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뒤늦은 열망으로 차오른다. 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책 속의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는 흔히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단편적인 모습이 상대방의 전부일 거라고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란 우주는 감히 알 수도 없고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때로는 밝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둡고 때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약간의 폐쇄적인 면도 있고 다양한 결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 저 역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상대방을 그렇게 오해했던 경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책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타인은 나에 대해 오해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100%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이런 시를 떠올리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수천의 빛깔,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이 수천 가닥의 마음,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오해할 때 받았던 상처들 있지 않으세요? 사람이기에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고 저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 질문해주는 사람. 그럴 때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내 마음은 이런 거였어.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나는 이런 쪽에 가까워 라고 설명할 기회를 제가 얻는 거니까 꼭 물어봐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다양한 빛깔을 가진 개인이라는 우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접 물어봐 보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연에서 뛰노는 모습만 보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 모습도 또 이렇게 책과 함께 사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도 모두 다 오세진이란 사람이 만들어가는 제 모습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노잼 방송, 재미난 1도 없는 그런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하다 보면 약간 넉살도 생기고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